이번 영상에서는 호수 괴물이라고 하면 네소 괴물이 유명하지요. 캐나다의 또 다른 호수에 있는 오고포그란 괴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크라켄, 해양에 사는 대형 괴물인데 화가 나면 100가지 상선이건 범선이건 모두 공격하는 아주 초대형 괴물 크라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고포고는 캐나다의 어느 강에 살고 있는데 그 강은 원래 캐나다 인디언들이 대대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고포고에 대해서 목격한 것이 후대로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인디언들은 흔히 모닥불에 모여서 대화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하는데, 그 모닥불에서 주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모닥불 주변으로.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음 때로 흘러가고 다음 때에서도 그러한 목격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본 오고포고라는 미스테리한 생명체는 몸이 매우 어두운 색이다,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매우 어두운 색이며 어떤 목격자는 뱀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은 목격한 바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오고포고라는 동물은 미스테리한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미스테리한 생명체는 말의 머리와 사슴의 뿔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오고포고라는 그 미스테리한 생명체를 찍은 영상을 보면 상당히 거대합니다. 거대한 생명체인데, 그 거대한 생명체를 현대에서도 목격하고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은 경우가 많은데, 뒤에 또 그 부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고포고는 말의 머리와 사슴의 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디언들은 백인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연 친화적이었지요.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과 더불어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아니라 서로 친화적으로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살아오는 걸로 유명한데, 현대 그 오고포구가 사는 강가에도 백인이 많이 거주를 하는데, 그 백인들은 오고포구를 괴물이라고 하지만 인디언 초장이나 그 후대들은 괴물이 아니라 호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하고는 서로 대척점에 서는 게 아니라 서로 더불어 살아가자, 이런 생각을 인디언들은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오고포구에 대해서는 목격자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인디언들은 3000년 전부터, 무려 3000년 전부터 그 강 주변에 살아오고 또 살아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종족을 살리시족이라고 합니다. 살리시족. 3000년 전부터 이 살리시족 인디언들은 내려오면서 대대로 그 오고포고를 목격을 하고, 목격한 그 이야기가 후대로 전해지고 후대로 전해지고, 그래서 이 오고포고라는 미스테리한 생명체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에도 그 목격자가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고포고는 미스테리한 생명체인데 무려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 오는 걸 보면 상당히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오고포고를 부르는 명칭이 오고포고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인디안들은 나이타카로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르게 부르는 명칭은 뒤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나이타카라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이 오고포고는 매우 거대한 생명체인데, 그 오고포고가 물길을 따라 모습을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헤엄쳐가는 그 장면을 찍은 그 사람도 그 장면을 보면서도 대단히 크다, 이런 말을 연달아 한 거 보면 아주 덩치가 크거나 규모가 큰 미스테리한 생명체로 보이고, 그리고 오고포고는 화가 나면 순간적인 돌풍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돌풍을 일으켜서 강을 건너는 인디언들이 강을 건널 때는 카누나 그리고 또 말을 대동하면서 건너기도 하는데, 화가 났을 때는 그 말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고 순간적인 돌풍과 물결을 일으켜서 끌고 들어가 버리고 그 카누를 바위에 내동댕이 쳐서 박살을 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고포고는 미스테리한 생명체지만 자연의 특이한 힘을, 특이한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고포고라는 생명체도 역시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인디언들은 어쨌든 적대시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는 적으니까 강을 건널 때 재물을 바친다, 재물을 바치고 음식을 바치고 그렇게 건넜다고 합니다. 강자에 대해서는 존경을 하면서 어쨌든 그 밑에 복종하는 그런 형세를 취해서 역시 싸우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이 현대인들한테는 자연을 대하는 점에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오고포고는 매우 신비한 생명체다. 여기가 캐나다에 있는 오카나간 호수입니다. 오카나간 호수에 앞에서 설명드린 오고포고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고포고를 또 다르게 부르는 말이 하나 있는데 언하이쿠 이렇게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하이쿠라고 부르는 이 강에 사는 몬스터, 이 몬스터가 네스호의 괴물만큼 유명하다는 말씀을 앞에서도 드렸습니다. 오카나간 호수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강이 아름답고 주변 풍광이 참 좋습니다. 이 오카나간 호수는 기타 사람들이 휴양지로도 유명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오카나간 호수에서 1977년 맑은 어느 날 아론은 아버지와 함께 캐나다 오카나간 호수에서 수상스키를 즐겼다고 합니다. 아론은 고등학생 정도 되는 여성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아론이 초보자는 아니었지만 갑자기 호수 어느 구간에서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물결 위로 엎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놀라서 보트를 급하게 돌려서 딸을 보트 위로 끌어올렸지만 딸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아론이 보트를 타고 육지로 도착하자마자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엎어졌을 때 바로 곁에 아주 커다란 뱀과 같은 괴물이 있었다, 이렇게 정언을 합니다. 보통 여성들은 작은 뱀만 봐도 기겁을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카나간 호수의 호수 괴물은 상당히 규모가 큰 괴물입니다. 실제로 오카나간 호수에서 그 호수 괴물이 수면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수면 위로 그 형체가 보일 정도로 헤엄쳐가는 그 모습을 직접 찍은 목격자도 너무 크다, 그런 탄성을 연달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실제로 그 곁에서 아론이 그 뱀과 같은 괴물을 봤을 때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곁에 바로 있었으니까 그 촉감까지 느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 얼굴을 직접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카나간 호수에서 바로 곁에서 생생하게 그 피부 촉감, 뱀이라는 형체를 닮고 아주 크니까 그 모습을 얼굴이나 눈 모습 그리고 머리 모습, 그 촉감까지 직접 느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괴물이 없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그 호수 괴물이라고 추정되는 생명체를 찍은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머리 부분에 귀 같기도 하고 뿔 같은 부분이 언뜻 보이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You see that? Yes. What the heck? I'm filming that. Me too. Are you zoomed in as far as you can? Yeah. Me too. Dad, look at that. 모습이 중간중간에 분명하게 보이니까 저걸 물결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kay. They're all going over there too. Check that out. Yeah, they're videotaping it as well, hey? Yeah. Yeah, look at that. What the heck, Dad? Dude, what is What that? the heck? It looks like it has spikes. Wow, that's messed up, man.
이 오카나간 호수는 인디언들이 3000년 전부터 살아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디언들이 살아오던 그 전통대로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연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숭배를 하고 살았다. 이 인디언들은 어쨌든 자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자연과 적대시하지 않고 자연과 친화적으로 살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카나간 주변에 살면서 인디언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오카나간 호수의 괴물에 대한 전설을 깊게 믿고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대로 내려가면서 수도 없이 목격을 했을 테고, 현대에 와서도 백인들도 그 목격하는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방송 다큐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증거 영상도 보여드렸고, 직접 그 당한 소녀, 소녀라고 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더던 여성분이 직접 곁에서 보았다고 했으니까 이 오카나간 호수에는 정말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다, 그렇게 저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조부 때부터, 인디언의 정조부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면, 인디언들이 그 강을 건널 때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고 강을 건너다가 카누 한 마리 갑자기 일어난 돌풍과 파도에 빨려 들어가고, 카누는 바위에 충돌이 돼서 파손이 된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널 때는 작은 동물이래요. 작은 동물을 희생제물로 올리고 기타 그 뱀과 같은 몬스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바치고 건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뱀과 같은 몬스터, 그 인디언 추장의 정언에 따르면 아주 검은색이고 말의 머리인데 사슴에 뿔을 달고 있었다. 그 미스테리한 호수 몬스터도 자기한테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는 모양이지요. 그렇게 해야만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자기 돌풍이 불고 물결이 요동을 치면서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아주 오래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 호수에서 찍힌 사진인데 규모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덩치가 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 그 얼굴이 참 궁금하긴 한데, 저는 수행자니까 언제 한번 시간 나면 대화를 해서 그 얼굴 모습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보기도 시원한 호수인데 그런 호수 괴물이 살고 있다. 이게 좀 이 아름다운 이면에 좀 무서운 존재가 살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인디안들의 생각대로 그냥 호수를 지켜주는 수호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마음 자체가 그 몬스터, 인디언들은 호수의 수호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수호자 마음에도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아마도 그 신체 일부가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모습을 추정을 해보시면 저런 색깔인데 참 괴이한 생명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저 호수에서 갑자기 어떤 목격자가 실제로 물 바깥으로 나온 그 무시무시한 생명체, 괴물 몬스터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으면 하는 생각들을 뭐 은연중에 많이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곳이 오카나간 호수에서 돌풍이 일어나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대에 걸쳐서 목격을 하고 그 경험이 쌓이면서 인디언들이나 백인들은 이 오카나간 호수 돌풍 포인트 아래에 지하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수면 아래로. 거기에 오고포고의 거기가 오고포고의 언신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돌풍 포인트입니다. 돌풍이 갑자기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미스테리한 생명체는 자연의 신비한 힘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제 경험상으로는 많다고 봐지는데 아마도 갑자기 돌풍을 일으키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닌가. 오른쪽 영상은 네스호의 괴물 챔프입니다. 이 챔프는 역시 오래전 세월부터 목격이 많이 되었고 그 이름을 챔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스호의 괴물 챔프가 찍힌 영상입니다. 근데 뭐 네스호의 괴물은 그 수면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두 호수가 거의 같은 위도에 위치하고 온도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오카나간 호수는 풍경이 아름답고 수면이 잔잔하지만 갑자기 거세한 돌풍이 불고 물결이 휘몰아치는 일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게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몬스터의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그러한 부분이 혹시 그 돌풍이나 거세 물결로 일어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디안들이나 백인들이나 그 괴물을 너무 많이 목격했다고 하니까 정말 훗날에 뭐 캐나다에 뭐 여행 가는 일이 있으면 이 호수를 한번 방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호수에서 잡힌 괴이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이 너무 크다고 이렇게 탄성을 지르는 그 목소리까지 들렸던 영상입니다. 근데 이 미스테리한 생명체라는 건 자연의 힘을 이용한다는 건데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뭐 구미호나 장산범이나 저도 뭐 그걸 조사를 해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수행자 입장에서 한번 그런 자연적인 어떤 미스테리한 영물들이나 생명체가 있나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건 그 자연은 정말 신비하다. 저도 뭐 수행을 오래 했으니까
그 미스테리한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생명체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알겠지요. 그래서 이 오카나간 호수의 괴 생명체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크라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참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크라켄이라 해서 초대형 오징어나 문어와 같이 생긴 해양 몬스터인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뭐 어떤 경우는 섬처럼 위장을 해서 있기도 하고, 혹은 또 작은 섬 밑에 언신을 해서 몸을 숨겨서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크라켄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옛날부터 어부들이 많이 목격을 하고 실제로 그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부근 어부들이 많은 정언을 한 것이 전해 내려오지만 실제로 찍힌 영상이나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찍힌 영상이나 뭐 사진은 없었습니다. 이 크라켄은 노르웨이와 그린란드 연안에서 선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중앙의 사진을 보시면 뭐 저 정도 크기는 아니겠지만 뭐 범선이나 상선, 옛날 범선이나 상선의 크기와 비슷한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선도 공격하고 공식적으로 현대에서는 군함까지 공격을 한 일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초대형 괴물 몬스터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뭐 알려진 바로는 크라켄의 크기는 13m, 15m 정도가 된다. 대왕 오징어는 아주 큰 경우는 3, 4m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왕 오징어가 있는 걸 보면 저렇게 큰 문어나 뭐 오징어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제가 볼 때는 자연의 미스테리한 생명체인 것 같습니다. 일반 생명체가 저렇게 크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생각도 드는데, 자연에는 미스테리한 생명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스테리한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뭐 이미 다 그러한 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보셔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자연의 미신적인 부분이나 자연의 미스터리한 신비한 부분을 전혀 안 믿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대왕 오징어가 3, 4m까지 자랄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자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켄은 몸집이 아주 거대해서 섬으로 착각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크라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노르웨이 바다입니다. 크라켄의 역사는 1180년 노르웨이에서 시작이 된다. 혹은 그 이후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 이전이라고,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크라켄은 초대형 몬스터인데 아무래도 초대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 크라켄은 공식적으로 해군 함정까지 공격을 했다. 그 크기가 지금까지 알려진 자연의 영물이나 몬스터에 비해서는 초대형이라서 아마 실제로 목격을 하면 판타지 영화 속에 나오는 괴물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원래 크라켄은 공격을 잘 하지 않지만 자신의 공격 전략이 실패하면 바다에 큰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배를 엎어지게 하거나 침몰하게 한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배의 선원들을 한꺼번에 모두 삼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근데 사람들의 상상력이 더 추가돼서 초대형 몬스터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긴 했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게 초대형까지는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크라켄이 있는 곳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부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 곁에서 조업을 했다. 그리고 크라켄은 문어나 오징어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다리에는 거대한 빨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저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만약에 공격을 당했을 때 저렇게 복잡하게 난동을 부리기보다는 거구에 맞게 천천히 배를 기울여버리고 파도를 치게 해서 침몰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초대형이라면 상당히 공포감이, 실제로 맞닥뜨리면 공포감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보시는 장면은 영화 속의 크라켄을 묘사한 한 장면인데, 이 크라켄 자체가 초대형 괴물이라서 영화의 소재로 자주 쓰이는 모양입니다. 이 크라켄은 원래 극한의 땅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 고래를 습격해서 크라켄이 죽이거나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죽은 고래가 발견되면 크라켄의 소행어로 소문이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라켄은 참 너무 큰 몬스터라서 몬스터계의 제왕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은 몬스터부터 괴이한 몬스터,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는 몬스터 등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몬스터들 중에
제왕격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일설에는 크라켄은 소심해서 섬으로 이동해서 물고기만 조용히 잡아먹고 살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렇게 딱 섬 밑에 숨어서 물고기만 먹고 살았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근데 노르웨이 어부들 정언에 따르면 소심하지만 공격을 받으면 이를테면 뭐 불을 피우거나 뭐 작사를 던지거나 하면 그때는 상선이건 어선이건 닥치는 대로 부숴버린다고 합니다. 그가 뭐 본능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뭐 사람도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이라는 건 자신이 공격을 받고 화가 났을 때는 뭐 거침없이 본능대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도 그러고. 근데 크라켄은 제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실제로 목격한 사진이나 영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 이 영상을 만드는 것도 시험시험 스트레스 풀 겸 뭐 휴식도 할 겸 한 번씩 만들어 보는데, 그럴 때는 시간을 두고 오랜 기간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찾아보는데, 이 크라켄은 아무리 찾아봐도 목격 사진이나 영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또 뭐 여유가 나는 날에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위성 사진에 대고, 만약에 저 크라켄이 자연에서 발생한 자연적인 영물, 신비한 자연의 어떤 이면의 힘으로 태어난 존재라면 위성 지도상으로도 정신체니까 대화가 되는데, 언제 한번 시간 나면 실제로 그 크라켄과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다는 건 저는 정신수행을 오래 했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떤 힘이 와서 제 머릿속에서 그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봐서, 실제로 크라켄 사람들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점인데, 저도 그 모습을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에서 호수괴물 오고포고, 그리고 해양 괴물들은 뭐 대형 고래, 이 크라켄 말고도 그 구글 어스에 찍힌 대형 해양 괴물들이 있습니다. 그 괴물들까지 소개를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영상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히 크라켄과 호수괴물 오고포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